안녕하세요. 칸테라 잉글리시의 남종윤입니다. 신입생을 위한 안내 책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특별하게 뭔가를 가르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필요한 것들을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없으면 적응하는데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혹시 저는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자료들은 제가 이 영상 밑에 설명란에다가 다운받으실 수 있게 주소를 넣어 놓을 테니까요. 거기 클릭하시면 이 똑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으셔서 필요하시다면 활용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죠.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법, 그 다음에 독해,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목차를 짜봤고요. 그 다음에 단어 안에 있는 구체적인 목차, 그 다음에 어법 안에 있는 구체적인 목차, 독해, 그 다음에 관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목차들을 살펴보시면 되겠고, 안에 뒤쪽에 내용들을 보시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게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도 결국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혹은 뭐 이후로도 특별하게 공부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면 그냥 이제 공부라는 거의 주된 방향성은 거의 암기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학습하는 지식에는 분명히 위계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위계라는 건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높낮이. 그래서 위쪽을 차지하고 있는 지식이 있고 아래쪽을 차지하고 있는 지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지식들이 모여서 생겨난 게 위쪽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개념, 이론, 그 다음에 원리, 이런 것들은 위쪽에 있는 지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상황이라든지 문제 같은 것들은 아래쪽에 있는, 즉 하위 지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러면 뭘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착각들을 하시죠. 무슨 착각들을 하시냐면 문제 결국 푸는 거니까 하위 지식들을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요 생각이 조금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는 상위 지식,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념이라든지 이론, 원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요. 이 공부들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쓰세요, 이런 시험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개념을 혹은 이 원리를 혹은 이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서 질문들을 던지는 것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죠? 어린 시절에는 엄청 많은 경험 같은 것들을 쌓았죠. 그러니까 우리 언어들을 처음 깨우칠 때를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언어를 어떤 공식을 던져주고 나서 이 공식에 맞춰서 너 언어를 써야 돼, 이렇게 배웠나요? 아니면은 엄청 다양한 말들을 함으로써 아이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깨닫나요? 후자죠, 그죠? 그래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원리들을 막 깨우쳐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 너무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도 배워야 되고 영어도 배워야 되고 국어도 배워야 되고 각종 탐구 과목들도 배워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뭐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문제들을 풀면서 그 개념들을 확인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습득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일단 위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위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건 최상위 위계, 즉 개념이라든지 혹은 이론 같은 것들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해한다라는 것을 또 아이들이 이해랑 암기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랑 암기는 다릅니다. 암기는 그냥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들을 그냥 외우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게 뭐야? 외웠는데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그야말로 암기한 거고요.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생각을 통해서 깊게 생각해 보면서 앞에서 설명하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 나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해한 것을 그냥 이해하고 끝내시면 안 되고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복을 통해서 암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이해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걸 완벽하게 이해한다. 이게 제일 처음 하셔야 되는 행동입니다. 이걸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항상 문제를 바라볼 때는 이 문제 속에서 뭘 끄집어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개념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 개념을 쓴 거구나. 이 문제는 이 개념을 쓴 거구나. 이걸 자꾸 하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이 문제든 결론적으로 이 개념을 쓴 거구나가 될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다른 문제들이 등장했을 때, 또 다른 문제들이 등장했을 때 결론적으로 모든 문제들이 다 같은 문제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가장 효율성 있는 공부인 거죠.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3 곱하기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7 곱하기 10이 있습니다. 두 문제는 결론적으로 같은 문제인가요? 다른 문제인가요? 같은 문제죠. 그죠? 근데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요. 한 자릿수 곱하기와 두 자릿수 곱하기를 따로 배웠습니다. 왜 따로 배웠을까요? 어린 시절에는 이 두 가지가 다르게 보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왜 다르게 보이죠? 곱하기라는 개념 중심으로 공부했던 게 아닌 거죠. 곱하기라는 개념 중심으로 공부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형태와 이 형태를 별개의 형태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괜찮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개념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념들이 습득이 되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지금처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많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명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시고 나서 문제 속에서 자꾸 개념들을 찾아 나간다. 이 생각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자꾸 하셔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세 개의 문제들이 있을 때 세 개의 문제가 같은 개념에서 파생된 거라 할지라도 이 문제들이 따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열심히 풀어내려고 한다면 이 문제풀이를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좋은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좋은 문제는 핵심 개념이 다른 표현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곱하기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곱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3개씩 있는 3개의 박스 이렇게 있을 때 이 3개의 박스 안의 모든 개수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결론적으로는 3 곱하기 3을 하라는 건데 이 3 곱하기 3을 하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똑같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똑같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개념의 이해 부족이라든지 혹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 개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에 익숙치 않은 거죠. 그래서 개념만 공부해서도 안 되고 문제만 공부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이 두 가지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가면서 순서를 지켜가면서 먼저 개념을 명확하게 외우고 혹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자꾸 개념들을 거꾸로 찾아보는 이러한 관점들을 가지셔야지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빠른 속도로 공부를 해나가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반복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게 자꾸 찾아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영어 선생이니까 영어 공부들은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 그걸 먼저 했냐면 그 내용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가볼게요. 단어 암기입니다. 단어 암기. 뭘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일단 학년별 목표입니다. 그래서 단어는 외우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죠. 무지성으로 외워야 된다. 뭐 이것들이 가장 커다란 이유가 될 거고요. 뭐 무지성으로 외워야 되는 것들도 많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릴 때 공부하는 단어들이 주로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무지성으로 그냥 외워야 되는 과정들을 겪지 않은 친구들은 결론적으로는 영어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영어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만약에 그 단계를 지금까지 겪어오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빠른 속도로 그 과정들을 반드시 겪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러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하는 과정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앞서서 공부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공부하는 거는 아까 순서가 어떻게 됐었냐면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반복해서 암기했었잖아요. 단어 암기도 그냥 무작정 암기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이 과정이 선행돼야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암기해야 되는 경우는 그냥 암기를 해야겠지만 앞선 선행 과정이 필요한 경우는 선행 과정을 반드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암기하는 과정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에 추가시켜 나간다. 그러니까 이 추가시켜 나가는 과정이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암기는 이를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가장 쉽게 설명하면 possible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I am이나 IN이 붙으면 이게 not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건 IN 혹은 IM이 붙으면 not이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암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possible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가능한이라는 뜻이라는 걸 그냥 무지성으로 암기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암기했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확장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외웠어요. not이라는 것을 외웠습니다. 그러면 impossible, 그러니까 불가능한이라는 뜻이라는 걸 우리는 암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다음에 또 im 혹은 in이 붙어서 뒤에 어떤 단어들이 붙었을 때 이 단어들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무지성으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뭐 된다고요? 합쳐진답니다. 연관된다고요. 그러면 그 연관되는 것들이 점점 파생되어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0개의 단어를 외워야 된다 그러면 그냥 무지성으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 50개고 그 다음에 연관시키고 파생시켜서 외울 수 있는 게 50개라면 여러분들이 이 50개는 굉장히 수월하게 외울 수 있고요. 50개 정도만 우리는 고생해서 외워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100개를 모두 다 무지성으로 암기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50개 무지성 50개 연관시켜서 암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어떤 친구들이 훨씬 더 빨리 외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명확한 정답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외워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을 외우는 게 좋겠느냐? 최대한 많이 연관시킬 수 있는 것들을 외우는 게 좋고, 그렇게 따졌을 때 어원이 가장 이리저리 잘 붙을 수 있죠. 뭐 이런 친구들도 일종의 어원의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단어책을 고르실 때는, 제일 처음 고르실 때는 어원별로 정리된 단어책을 먼저 고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고르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암기하셔야 되는데, 암기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반복, 즉 회독입니다. 회독하는 방법은요, 한 번 한 번 외울 때 완벽하게 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회독이 끝난 순간에 완벽하게 암기되면 된다. 이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회독이 끝난 순간에 다 암기되어 있다. 그러니까 3회독이 됐든 4회독이 됐든 4회독이 끝난 순간에, 3회독이면 3회독이 끝난 순간에 나는 완성시키겠다, 이 생각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생각을 가지지 않고 매번 할 때마다 완벽하게 암기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회독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암기한 것들은 좀 잊혀줘도 괜찮다, 좀 덜 외워줘도 괜찮다. 회독할 때마다 범위를 계속 늘려가면서 매일매일 외웁니다. 그래서 4번에서 5번이 끝났을 때 완성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기존에 단순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단순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것들을 확장시켜서 암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요거는 그냥 외워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냥 외우되, 중요한 거는 단순해서 그냥 암기해야 되는 것들은 나중에 확장할 것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이 연관될 수 있는 것들을 단순 암기하시는 게 좋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순 암기하는 것들은 어원을 기반으로 해서 외우는 것들이 제일 좋다. 그래서 이걸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확장시켜 나간다면 단어를 암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주 줄어들 거다 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거를 암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회독이다. 회독할 때 제일 중요한 마인드는 뭐다? 다 끝났을 때 내가 외운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지, 한 번 한 번 지금 당면한 것들을 완전하게 외운다라는 생각은 접으시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좋습니다. 다음에 어법 학습입니다. 이거는 좀 할 얘기가 많죠. 할 얘기가 많은데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시다. 중학교 어법과 고등학교 어법은 뭐가 다르냐? 중학교 어법은 얕고 깊게, 고등학교 어법은 넓고 얕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어법 생각 한번 해보면, 중학교 때는 특정한 범위가 있죠. 그 범위를 아주 깊게 팝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다 라고 하면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을 하나하나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뭐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에서 목적, 결과 등등등등 모든 것들을 다 구분할 수 있게 하기를 바라고, 고등학교 어법에서는 그런 문제는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 범위가 없죠. 시험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법에서 어떤 어법을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만 무슨 용법이네 등등등의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지식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문법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을 다 알기 위해서는 그냥 무지성으로 하나하나 다 암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제일 처음에 우리 이야기했었던 게 뭐였죠? 공부할 때는 큰 개념부터 그 다음에 밑으로 뿌려져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러면 어법 지식과 관련해서 가장 위쪽에 있는 지식이 뭐가 될까요? 목차를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되고, 이 목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게 바로 구문, 문의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문을 목차 삼아서 여러 가지 문법적 지식들을 이 목차에 끼워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 목차에 끼워 넣는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머릿속에 정리가 되겠죠. 정리. 내가 배우고 있는 각각의 문법적 지식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쭉 모은 게 목차니까, 먼저 목차를 기억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지엽적인 문법적 지식들을 공부하시다 보면 결론적으로 겹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거니까 그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싹 날리실 수 있으실 거고 개별적인 내용들만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성 성분을 체제의 기초로 잡으시고 그 성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분 분석을 하시고 나서 얘별로 문법적 지식을 정리하시고 각 상황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해결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시고요. 그거를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QR코드 영상 촬영까지 다 해놨습니다. 영상 촬영까지 다 해놨고 그 영상 내용이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고 이 내용들을 다 들으시면 저는 이제 목표로 하는 게 우리가 내신에서 마주하게 될 수 있는 어법적 지식의 7에서 80% 정도는 공부하고 정확하게 알고 내신 들어가자 주의거든요. 요 정도의 양에 맞춰서 영상을 촬영을 해뒀습니다. 요 영상 QR코드 들어가시면은요, 교재도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 다운받으셔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들 정확하게 다 학습하셔야 되고요. 그냥 보는 거는 공부한 게 아닙니다. 보시고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법 학습했고요. 이번에는 독해입니다. 중학교 때에는 독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중학교를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상당 부분은 어법 쪽에 치우쳐서 학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독해 수업을 하신다 하실지라도 거의 대부분은, 모두는 당연히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해석을 해주시는 거지 독해를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글 읽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의고사 성적이 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양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혹은 단어의 양이 늘다 보니까 혹은 구문의 실력이 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의고사 성적이 증가한 거지 글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성적을 만들어서 오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중학교 때는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만큼의 시간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의 시간을 공부할 수 없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게 되고요. 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는 오히려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봐도 좋은 성적을 받았던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실력들이 자꾸 떨어져 갑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그러면은 중학교 때처럼 공부할까 하면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으로 해결하는 상황들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아까 공부하는 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또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독해에서 개념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공부하고요. 문제들을 풀면서 이 개념들을 자꾸 적용시켜 볼 겁니다. 이걸 할 건데요. 국어과 과목들은 수학과 과목들하고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수학과 과목들은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서 턱 막히죠. 턱 막히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내가 제대로 잘 못 풀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막힌 순간에 뭔가를 찾아봅니다. 뭔가를 찾아보죠.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독해, 국어과 과목들은요 읽어 나갑니다. 막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히는 부분이 막히는데요 선생님 하면 크게 보면 두 분류입니다. 단어를 몰라서 혹은 해석이 안 돼서. 이거는 단어와 해석의 문제인 거지 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이 안 읽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언제 깨닫게 되냐면 글을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풀려 그러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점에서 글이 안 읽혔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수학은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지점이 있으면 이 지점이 내가 모르는 지점이니까 찾아봅니다. 근데 글은 내가 막힌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쭉 읽습니다. 막히는 건 단어를 모르거나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글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디가 막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디를 수정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 읽기의 고유한 특성은 그냥 읽기입니다. 내가 어디를 잘못 읽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높은 주체성을 가지고 글을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주체성을 가지고 읽는다라는 거의 정의는 내가 읽어야 되는 방식대로 읽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꾸 자문해가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어렵죠? 어려우니까 글 읽기는 늘지 않습니다. 잘 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됐다 안 됐다 해나가는 그 과정들을 지금부터 겪으셔야 고등학교 3학년 때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영상을 여기 QR코드에다가 넣어놨으니까 확인하시고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자꾸 노력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입니다. 관리. 저는 이제 관리라는 게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아주 솔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거잖아요. 저는 관리라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제가 관리하는 거는 아이들의 귀에 들어갈까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귀에, 머리에, 마음에 들어갈까? 내가 과연 아이들에게 강제로 무엇인가를 했을 때 이 아이들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 수용하지 않는 순간 이 아이들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그러면 이 아이들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는 이제 그걸로 끝이 되는 거 아닐까? 관계가 끝난다라는 게 그냥 제가 수강료를 벌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가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 동안에는 배워가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다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무엇인가를 하는 순간 아이와의 관계는 끊길 거고 관계가 끊겼을 때 제가 어떤 수업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이야기는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제하는 것은 관리라고 볼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사실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관리하는 학생, 스스로 관리하는 학생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요도 뭐 하긴 하겠죠.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자율적인 공부를 하게 만들려고 대화를 좀 많이 합니다. 스스로 잘하는 친구들은 격려 정도 필요하죠. 스스로 하지 잘 못하는 친구들과 관련해서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한 팀이 돼야 됩니다. 한 팀. 누가 한 팀이 돼야 되냐면 선생님과 부모님만 한 팀이 되면 절대 안 되죠. 반드시 학생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이 한 팀이 돼야 이 학생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서로가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인식해야 되고요. 이 모두가 지금 우리의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서 저는 모두가 같이 같은 상황 결과값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말장난으로 느껴질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모두가 다 같이 이 상황을 공유하고 같이 이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자가 저의 목적인 거지 일러 바치려고 고자질하려고 이걸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부모님 혹은 제가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게 불편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죠. 근데
목적은 불편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결과가 그럴 수는 있어도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입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건 본인입니다. 저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자꾸 도와줄 거예요.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도와줄 겁니다. 도와줄 건데 중요한 건 우리 이 상황에 대해서 수용하고 이 상황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만큼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제가 QR코드로 영상 다 촬영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꼭 많이 확인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전 사고와 반복의 힘을 믿습니다. 반드시 사고하게, 그리고 그 사고한 것을 반복하게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